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LG전자의 전기차 사업부 물적 분할,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 분할처럼 우리는 뒤통수를 맞을 것인가, 전장 부품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3일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LG전자는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대량 생산체제를 조기에 갖추고 사업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 합작법인인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합작사는 내년 7월 달에 출범한다고 하죠. 이 뉴스가 전해지자 LG전자는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저도 주식하면서 LG전자가 상한가를 가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번에는 LG전자의 합작법인 설립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LG전자는 H&A, VS, HE, MC, B2B 이러한 5가지 사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 사업부 중에서 VS 사업부를 따로 독립법인으로 만든 다음에 캐나다 부품회사인 마그나에게 지분의 49%를 처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인인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을 설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인은 LG전자가 51%, 마그나가 49% 이런 식으로 각각 나눠서 보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부를 물적 분할시켜서 새로운 법인으로 만든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 아닌가요? 예전에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부를 물적 분할시킨 거 기억나시나요? 지금 LG화학은 100% 지분을 지닌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에 자회사를 상장시키면서 새로운 투자 자금을 모집한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LG전자는 지분 51%를 지닌 LG 마그마 이파워트레인을 내년 7월 달에 출범시킨다고 합니다. 둘이 무언가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잘 나가는 자회사를 물적 분할시켜서 추가적으로 상장시킨 다음에 투자 자금을 모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잘 나가던 LG화학의 주가는 물적 분할과 상장 이슈로 인해서 꽤 많이 흔들렸던 적이 있었죠. 지금은 물론 다 회복했지만 여전히 찜찜함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LG전자 측에서는 LG 마그마의 상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시너지와 사업 안정화가 주 목적이라면서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LG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매우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도 필요한 상태고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당장 급하게 상장을 시켜서 신규 자금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LG 마그나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아직 적자 사업부입니다. 이러한 회사를 상장시켜봤자 사람들의 관심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미 마그나로부터 투자 자금을 받았잖아요.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투자 자금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LG전자도 그만큼 자금을 투입해서 LG 마그나에 대한 51%라는 지배 구조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LG전자는 당분간 마그나와의 시너지를 공고히 하고 전기차 파워트레인 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LG 마그나의 상장은 당분간 걱정할 일이 없을 거라 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게 궁금할 거라 봅니다. 마그나와의 협업을 하면 도대체 뭐가 이득일까? LG전자의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회사가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하실 거라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것들을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에 이것에 대해서 3가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검증된 전장사업, 파워트레인 시장 선점 본격화, 메리츠증권에서는 전기차 부품 사업부문 분할 코멘트,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전기차 파워트레인의 시대, 이러한 3가지 보고서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할 설립되는 회사는 구동 모터 및 인버터 등 전기차 파워트레인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LG전자는 VS 사업부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마그나가 끼어들었을까요? 마그나는 글로벌 넘버 3 자동차 부품 회사로서 글로벌 완성차들의 OEM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업으로서 LG전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마그나와의 영업망을 활용해서 신규 완성차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겠죠. 요즘 애플이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거 한다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혹시나 애플에 납품을 할 수 있을지 이것 또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나의 품질 관리 노하우를 흡수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투자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LG는 왜 전기차 파워트레인 부품 사업에 주목을 했을까요? 이 사업의 시장 규모는 2020년 현재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5년도에는 전동차 파워트레인 시장은 36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에 현대차 테슬라 같은 내재화를 제외한 부품사 대상 시장은 20조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애플 같은 신규 전기차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내재화를 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마그나와 같은 이러한 부품사로부터 관련 부품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LG 마그나의 전신인 LG전자 vs 사업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매출은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적자를 유지하고 있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vs 사업부가 21년도 3분기, 4분기 이쯤이 되어야만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하며 3년 후인 2022년도 이쯤 되어야 본격적으로 성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늘 주식은 기대감으로 먹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적자가 난다고 LG전자를 그냥 팔고 떠날 게 아니라 앞으로 2년, 3년 후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투자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증권사에서 LG전자의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으로 LG 마그나에서 실적이 나오면 해당 실적의 51%는 LG전자의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이죠. 먼저 메리츠 증권에서는 지금 LG전자가 ROE가 증가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과 함께 PBR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마그나와의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완성차 고객 저변 확대가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정 주가는 16만 7천 원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 4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진투자증권에서는 LG전자의 H&A, HE, MC, VS 해당 사업부의 에비타를 각각 계산하면서 목표 주가를 14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짜네요. 그럼 좀 더 높은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PBR 밴드를 기준으로 주가를 예상했습니다. 2018년 4월 달에 LG전자가 갑자기 오스트리아 조명회사인 ZKW를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었죠. 이때 당시 LG전자의 주가는 PBR 기준으로 1.5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도 그때와 비슷하게 PBR 1.5까지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LG전자의 주가는 15만 8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 대비 32%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세 군데 증권사의 목표 주가를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코스피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지수 기준으로 28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내년에 코스피 지수가 더 올라가면은 해당 증권사의 목표가를 상회해서 LG전자의 주가가 계속 오를 수 있고요. 만약에 반대로 코스피 지수가 2700, 2600 이렇게 떨어진다면 해당 목표 주가는 큰 의미가 없을 거라 봅니다. 시장 자체가 좋아야 LG전자의 회사도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LG 마그나 설립으로 인한 관련주 4가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LG는 그룹 차원에서 전장 부품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4월 달에는 세계 최대의 조명회사인 GKW를 1.4조에 인수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LG전자뿐만 아니라 LG 관계사들은 전장 부품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LG화학에서 만들고 있고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차량용 센서, 카메라 모듈은 LG 이노텍에서 만들고 있죠. 또한 자동차 원단과 경량화 부품은 LG 화우시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나와 있진 않지만 자동차에 들어가는 철강 부품은 현대제철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LG전자의 성장과 함께 주목할 만한 회사로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하우시스 이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은 각각 자기만의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중국 회사인 CATL과 함께 글로벌 2차 전지 1위, 2위를 서로 나눠 먹고 있습니다. 이미 테슬라의 1등 협력사이기도 하고요. 전장 부품이 아니더라도 LG화학 자체로만 잘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애플 아이폰에 OLED 패널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OLED 패널 매출액이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LG 이노텍 역시 아이폰에 관련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각각 고유의 성장성뿐만 아니라 LG 그룹 차원에서 전장 부품 협업 시너지까지 곁들이면
더욱더 큰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회사 중에서 특히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이 두 개의 회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LG화학,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의 주가와 무관한 주가 흐름이 나왔습니다. 12월 23일, 12월 24일 5개의 회사에 대한 주가 상승률을 정리했습니다. 12월 23일에 LG전자는 상한가를 찍었고 그 다음날 6%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LG화학과 LG화우시스는 이와 무관하게 이틀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은 조금 다르죠. 이 둘은 LG전자의 주가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3일에는 올랐다가 24일에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LG전자의 전장 부품에 투자하실 분은 이 5개 회사 모두 다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LG전자의 주가 흐름을 잘 살펴보시면서 움직임을 함께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 협력사의 협력사, 즉 코스닥 관련 부품사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사들은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